일정하게 어느 정도 순서에 맞춰서 딱 키우는 그게 어렵잖아요. 네. 그게 여름에는 너무 안 돼서 그냥 쉬시는 하우스들 사실 왜냐면 태반인데. 밭이 많이 벼요. 그럼요. 그러니까 작업을 들어갔을 때 그래서 시금치를 안 심는 게 시금치가 한 달에 3,000원, 4,000원 뭐야. 밭에서 100단밖에 안 나오는데. 그 진짜 이것저것 다 하면 돈이 안 오히려 되는 맞아요. 그러니까 얼갈이나 열무 그런 게 심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걔는 그래도 좀 크잖아요, 잘. 근데 시금치는 저렇게. 이렇게 상품을 이만큼 만들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아까 말씀하시기도 10년 된 밭이라고. 이게 10년 된 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이제 시금치를 뭐 다른 거랑 교대로 지어 그렇죠. 여름에는 계속 1년에 네. 한두 번씩 계속 시금치를 하시는 겨울에 거죠? 한 번, 여름에 한 번. 딱 2번 들어가는 거예요. 아, 네네네. 여기는 이제 보통 여름에 하시는 거는 한 6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파종을 해서 그렇죠. 이제 보통 그럼 출하는 언제쯤? 요게 이제 7월 한 20일 정도에 이제 출하하려고 아, 계획을 예정하고 하고 계신 있는 거예요. 거고요? 예정은. 이게 6월 7일 날 천모를 된 거니까. 그래서 지금 23일 된 거고. 물건. 이게 사실 파종할 때부터 이미 여름이고 수확, 출하까지도 한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시기에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서 내는 것 자체가 사실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쉬시는 분들이 많아요. 힘만 든다고. 근데 이제 이전에는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긴 해요. 하셨는데 제대로 출하를 못 하셨던 점. 아, 그렇죠. 예전에도 왜냐면 딴 거는 모르겠는데 여름에도 이제 개분을 넣는 집이 있고 안 넣는 집이 있는데 네네. 왜냐면 개분을 넣어야지만 좀 그 유기질 그게 많으니까 그쵸, 애들이 그쵸. 이제 성장이 좋으니까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손두꺼 양자만 쓰는데 지금 3년째. 그러니까 작년에도 시금치가 이렇게 좋았고 아, 네. 올해도 그렇고 그리고 겨울에는 겨울대로 또 시금치가 한 번 또 들어가요 여기가. 아, 네네. 왜냐면 100% 수막이 되면은 뭐 얼갈이나 딴 거 심어서 그렇죠. 키우는데 네. 수막이 덜 되기 때문에 터널을 씌워서 그 수막 안 되는데 이제 터널을 씌워서 네네. 겨울에 또 시금치가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3월 달에 빼요 보통. 아, 네네. 이 밭에서 시금치를 한번 3월 달에 빼고 4월, 5월 2달 이제 얼갈이 같은 거 놓고 아, 네네. 다시 시금치가 들어가는데도 세력이 유지가 네. 된다 말씀이시죠? 모르겠어요. 제가 밭 관리를 잘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되더라고요 물건이. 근데 딴 데에서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와요. 와서 친구들도 와서 보고 여름 시금치 치고 처음부터 망을 아예 안 씌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렇죠. 근데 저는 네. 뭐 파종한다고 해서 뭐 망을 뭐 40%짜리 뭐 딴 데 막 씌우는데 네네. 저는 굳이 망을 안 씌워도 이렇게 되니까. 이전엔 그럼 망을 씌워서 재배한 적도 있으셨던 거예요? 예전에는 한번 해봤었어요. 아, 근데 근데 그때도 왜냐면 망을 씌우면 똑같이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망을 걷었을 때. 그 이후에 바로 갑자기 네. 또 안 좋아지는. 그러면 네네. 물건이 막 시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망을 치든 않든 한낮에도 이렇게 뻣뻣하게 서 있는데 그거는 망을 딱 걷는 순간 낮에는 다 시들어버려요. 그러면 또 의미가 없죠. 아, 그리고 이제 죽지요, 많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망을 쳤을 때, 물건 괜찮네? 똑같이 이렇게 수세가 똑같으니까, 괜찮네? 그러고 망을 걷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때부터 출하까지 사이에 그때 이제 상품이 많이 망가져요. 근데 그리고, 얘는 계속 같은 환경에서 키우니까요. 그래, 이제 시장을 갔을 때, 유지가 되죠. 갔을 때 내 물건이 뭐 상이다, 중이다, 그게 나오는데, 그럼요. 근데 망을 치웠다가 하면 이제 굵기도 얇아지고, 아, 네네. 색깔도 좀 연하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여름 시금치가 왜 비싸냐면은 그 사람들이 물건을 우리 걸 구매를 했을 때 바로 출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도 창고에다 하루 이틀 냅둔다고. 그렇죠. 그때 네. 이제 그 박스 안에서 녹아버려요 다. 그런 경우가 워낙 많더라고요, 여름 부채로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크레인 걸리고 전화 오고 사장님 물건 뭐 가격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못 주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쌈이 그렇죠. 일어나고. 네네네. 내가 출하했을 때는 안 써봤는데 왜 그랬냐 막 그렇게 싸우고. 근데 저렇게 저희 물건 같은 경우는 뭐 시장 가도 상품성이 오래 가니까 그냥 갖고 가면 그냥 다 사가고 그 가격 잘 나오고. 그게 제일 크잖아요, 사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몇 평 하우스죠? 이게 지금 130m 길이가. 140. 그러면 100, 평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게 평수라면 150평이 넘죠. 아, 150평. 예, 130 기록지가 130m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하우스 100m가 넘는 데는 앞뒤가 틀리다 물건이. 아. 가운데 복사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환기가 되는 쪽이랑 안 네, 되는 그렇죠. 쪽이. 그래서 앞에 쪽은 뭐 수세가 좋고 뭐 뒤쪽은 안 좋고. 네. 그런데 이렇게 저희는 일정하기 어렵단 말씀이시죠? 뭐 앞이든 뒤든 중간이든 똑같아요. 근데 물건이. 이렇게 딱 봐도 한눈에 봐도 색이나 높이가 굉장히 고른 게 딱 보여요. 이 정도 면적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양자 쓰시기 전에 예. 그렇게 이제 파종을 해서 여름 시김치를 하시면 몇 선자 정도 출하가 좀 평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선생님 왜냐면 망하셨을 때는? 옛날에 망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하다가 짜증나갖고 가격은 비싼데 실질적으로 100m 넘는 데에서 뭐 40박스, 50박스 그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아, 네. 그래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뭐 인건비랄지, 네. 뭐 파종. 아무리 비싸면 못해요. 돈이 안 되는. 얼갈이 심는 게 100번 난 거죠, 그때는. 얼갈이도 한여름에 저희가 4kg를 난 많이 하는데, 단보다. 네네. 단도 비싸지만 4kg 같은 것도 한 박스에 뭐 7, 8천 원 하는데. 차라리 그게 훨씬- 생존율이 높으니까요, 네. 걔네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작황 보셨을 때 몇 선에 정도 출하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보세요. 대략. 뭐 작년 요게 기준으로 한 알려주셔도 200, 되고. 300작 이상 나올걸요. 3,000단 정도, 2,500단에서 지금 제가 3,000단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차이가 뭐 그쵸, 엄청난 거죠. 그러네요. 대여섯 배 난다고 봐야 되네요. 그러니까 물건만 이렇게 꽉 잡으면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출하하면 뭐 박스가 안 나오겠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관리하고 영양제 주고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제 저희는 이제 이 장마가 끝나도 이 사력에서는 끝이 안 떨어지거든요. 아, 네. 죽는 게 없으니까 이제 영양제 주고 이제 살만 더 찌우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20일 정도 후에 출하할 거니까 얘가. 네네. 그러면 살이 이제 왕성하게 많이 무게가 찌죠. 충분히 네. 나오고 안이 딱 네, 차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단수를 보는 거죠. 2,500단에서 3,000단 이상을 보는 거죠. 또 여기서 이제 같은 면적에서 이제 상품 비율 자체도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 거고 이후에 이제 시장에 가서 얘가 버텨주는 거에서도 네. 차이가 상당히 나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왜냐면 양자 거에 보면은 그 하나로 영양제하고 아, 저 아까 봤어요. 네, 네. 오리논이라는 미생물이 있어요. 아, 네네. 그거를 이제 같이 첨부를 해주면은, 그러니까 저 영양제도 뭐 특별히 뭐 영양제도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고가의 영양제들 외제 이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냥 선도에서 제가 비료를 쓰다 보니까 선도에서 이런 영양제가 있네, 이런 미생물 좋은 게 있네. 아,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이제 밑거름으로 먼저 한번 아니, 써보시고. 맨 처음에는 이제 네. 선도 거 양자 네네. 비료를 주고 네. 어느 정도 컸을 때 이제 두 번째 이제 뭐 첫 번째나 두 번째 네. 이제 소독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양자 그 오리논이라는 그 미생물이 있어요. 아, 네. 그거를 같이 이제 투여를 하죠. 아, 네. 근데 투여한 거 이게 정확한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투여를 해서 이렇게 물건이 네. 좋은 건지.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알 수는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쓰셨기 때문에. 근데 이 밭에는 지금 확실한 거는 양자 거만 들어갔다는 거죠. 네,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 영양제도 자재로만 그렇고. 쓰신. 아, 네네. 미생물도 그렇고 그거 그러니까 딱 세 가지 갖고 이거 농사진 거죠. 딱 세 가지. 전에 이제 뵀을 때 여쭤봤을 때 보면 그 여러 가지로 뭐 여름 농사는 뭐 충도 많고 병도 많고 습도 많고 네. 고온도 많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재가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노력과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좀 힘든 부분이 많다 하셨잖아요. 근데 이 양자 쓰시고 나서는 많이 그게 좀 간소화됐다고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네, 맞죠. 확실히 전체적으로 확 줄어든 그런 게 네. 있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동력이 많이 줄은 거죠. 제 노동력이. 왜냐면은 양자 같은 경우 여기 100m가 넘는 거를 실적으로 4포 들어갔는데, 내포요. 예. 네. 4포 들어갔는데 이거 뭐 손으로만 뿌려도 금방 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차계분을 넣고 뭐 섞어주고 예, 섞고 뭐 쟁기질하고 뭐 하고 그쵸, 그러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가스를 빼야 되잖아요. 훨씬 근데 시간도 양자는 비료 뿌리고 옆에 보시면 비료 뿌리고 바로 노타리 쳐서 시 들어갔잖아요. 어저께. 아, 그럼 그날 혹은 그쵸? 다음 날 바로 네, 작업이 바로 가능하신 바로 거예요? 그냥 노타리 치고 밭이 끝나면은 그냥 양자 한 2포 쑥 뿌리고 아, 바로 네. 노타리 쳐서 씨 넣으면 돼요. 가스 장애가 아예 없으니까. 아, 네. 그리고 그 큰 장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양자 걸 넣었을 때 제가 여러 비료를 써봤는데 네. 키가 이렇게 일정하게 올라오질 못해요. 아, 들쭉날쭉. 네, 어느 부분은 꼭 번데가 져요. 근데 이게 양자 그 비료가 좋은 점이 그 뭐 땅 토양도 굉장히 좋아지지만 토양이 좋아져서 그런 건 모르지만 키가 일정화되는 거죠. 내가 이거를 발화를 시켰을 때도 키가 똑같고 내가 출하할 때 그때 뭐 지금부터 한 달 후에 가든 뭐 20일에 가든 상관없이 키가 똑같다는 거예요. 아, 요 상태가 그대로 네, 봐주는 이 거예요. 유지가 된다는 거죠, 얘네가. 그러니까 양자 그게 제가 4년간 써본 거 중에서 여름에 그게 굉장한 메리트. 그러니까 얼갈이가 됐든 시금치가 됐든 쑥갓이 됐든 내가 실파 이렇게 4가지를 주로 여름에 많이 하는데 아, 네. 모든 밭이 키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작업할 때 작업 훨씬 속도가 빨라요. 수월해요. 네. 왜냐면
여기 뭐 물건이 요만해서 여긴 이렇게 묶고 이건 요만해서 별도로 그렇죠, 묶고 그렇죠. 그게 없는 거죠. 네. 뭐 속배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이 속배기가 없으니까 또 시장 갔을 때 얘네 거는 물건이 이거 속배기가 없네. 키가 전부 다 똑같네. 시장에서 훨씬 더 신뢰를 네, 가격도 얻으시고 많이 있고. 주는 네네. 거고 딴 데에 비해서. 아, 네. 보통 이게 여름에는 특히나 더 가보면 들쭉날쭉한 네. 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보통 말씀을 하시고, 날씨도 들쭉날쭉한데 그러면 어떡하냐 얘기하시고, 그러면 이제 작업할 때 뭐는 작업이 되고 뭐는 더 있다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생긴다 하시더라고요. 단수 차이가 많이 나요. 애들이 똑같이 들어가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틀이면 끝나는데 한번 들어가면 네. 근데 딴 밭은 뭐 3일, 4일 뭐 그렇게 간다고요. 시금치를 작업할 여러 때. 가지 대농이시니까 워낙에 그럼 출하 계획이라 작업 계획 세우시는데 또 차질이 생기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마치면 작업하고 저마치면 남았는데 어쩔 수 없이 노타리 쳐야 된다든가. 그렇죠. 왜냐면 너무 조그만데 그게 상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버려요. 네. 그러니까 박스수가 더 안 나오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런 힘도 들고 돈은 줄고 하는 그런 부분이 확실히 많이 만회가 되신 거네요. 지금 시금치, 실파, 열무, 얼갈이 네 가지를 여름에 많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시금치, 얼갈이, 그다음에 실파, 쑥갓. 아, 실파, 쑥갓이요? 쑥갓도 몇 동 해요. 근데 쑥갓도 똑같아요. 여름 쑥갓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시금치만큼. 아, 네. 쑥갓도 다 녹아버려요. 근데 저희 아까도 갔지만 그 밭도 쑥갓이 하나도 안 녹아요. 키도 똑같고. 이게 뭐 특정 작물 혹은 어떤 밭에서만 그런 게 그게 아니라 아니더라고요. 고르게 네. 그게 나오는 거네요. 여름 작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두 양자거를 그래서 여러 밭에다 써봤어요. 아, 네네. 이게 특정 작물만 잘 되나. 그렇죠.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니까. 네, 근데 제가 3년 동안 계속 해봤는데, 이게 봄, 여름, 가을 상관없이 아, 네. 모든 물건이 고루 올라오는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네. 그 선두의 그 비료의 그 장점을 알아버리니까 네네. 그러니까 내가 작업하는 게 편해진 거죠. 노타리 쳐서 씨를 넣을 때 그 부담이 없는 거죠. 아, 네네네. 뭐를 넣어서 이게 가스 피해를 볼까? 안 볼까? 이게 물건이 자랄까? 그게 없는 거죠. 그냥 넣으면 되니까. 넣으면. 이게 요즘 같은 때는 이제 비가 뭐 예측하기 어렵게 온다거나 막 이런 네.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럼 뭐 약을 치든 뭐 파종을 하고 밑거름을 넣든 그 할 시간이 잘 안 나는 경우도 많다 하시더라고요. 날씨 그렇죠.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계속 비 오다 지금 딱 비 예, 그쳤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좀 작업이 간단해지고 자재를 쓰는 게 많이 줄어들면 이런 부담도 좀 적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날짜 맞춰 뭐 하고 이런 것들. 그 물건이 그러니까 크게 속을 안 새기니까. 그게 가장 크죠. 속을 안 새기잖아요. 얘네가 들쑥날쑥하고 그러면 예. 이거 물을 더 줘야 되나? 이걸 그렇죠, 뭘 더 줘야 그렇죠. 되나? 그게 없잖아요. 똑같아 버리니까. 그 망도 더 이상은 이제 필요 없다 생각을 하셔야 망은 되는 저는 거죠. 작업할 때만 칩니다. 딱 작업할 때. 아, 더워서요? 아니 이제 그치. 근데 애들도 일하는 애들도 힘들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왜냐면 여름에는 지금은 이게 뿌리가 땅에 박혀 있으니까 시들지가 않는데 잘라놓으면은 아, 금방. 예, 식을 해가 수 너무 있으니까요. 뜨거우니까 막 35도, 40도 되면은 따고 아. 좀 한 20분, 30분 되면 시들어 버리니까. 아, 그러니까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99%짜리 망을 쳐놓는 거죠. 그 까만 거 작업할 때. 아, 네네.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 작업할 때 이거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키울 이게 때는 치고 뭐, 걷고 이것도 훨씬 일이 더 그렇죠. 하셨을 것 같아요. 뭐 40%짜리 망을 아예 안 쳐놓으니까 나는. 그 다른 작물도 지금 여름에 망 보통 안 쓰세요? 저는 안 쳐요. 금방에 다른 분들은 쓰시기도 하죠. 보통 하죠. 작물 하시는 분들은. 망 쳐놓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걷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되면은 물건이 상태가 저 이후에 100%는 들쭉날쭉해지니까 100%가 안 되는 거죠. 내가 100을 원하는데 망을 쳤을 땐 분명히 100으로 나왔는데 망을 싹 거두면은 뭐 60% 70% 감소해 버리는 거죠. 좀 그동안 정성 들이신 게 또 그만큼의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지금 재배하시는 그 품목들 지금 이렇게 보통 동시에 한 서너 가지 이상은 안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작물 수를. 근데 저는 비슷한 게 지금 4가지예요. 아, 4가지가 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추가는 네네. 실파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쑥갓, 얼갈이 요거 딱 4가지. 이렇게 4가지. 이게 작물에 따라서 재배가 좀 더 어려운 시금치 쑥갓처럼 여름 재배가 좀 더 어려운 게 있고 얼갈이처럼 좀 네. 무던한 게 있잖아요. 얼갈이 열무는 그냥 10% 넣으면 잘 돼요. 근데 이제 단지 하나. 네. 키가 일정하냐? 아, 그것도 역시 영향을 네. 주니까요. 키가 틀리냐? 그게 문제죠. 그것도 박스수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왜냐면 큰 거는 큰 거대로, 작은 거는 작은 거대로 박스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담으니까 애들이 좀 힘들어하죠. 근데 키가 똑같으니까 그거 구분 없이 그냥 쫙 밀고 일을 들어가는. 훨씬 네. 덜 수 있는. 아, 박스수도 더 많이 나.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양자 비료 4개 네, 여기 쓰셨다고 내포 그랬었죠? 들어갔어요. 4포 쓰시고 뭐 다음날 바로 파종을 하시고 그렇죠. 아니요. 그날. 그날요? 그날 그날 바로 노타리 치고, 로터리하고 바로 네, 파종하신 그날 거예요? 이제 양자 넣고 노타리 치면 저렇게 저런 옆에처럼 바로 시들어가고 그 다음날 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그러니까 여름에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틀려요. 그쵸. 그 하루에 발화가 되고 안 되고 그 성장 속도 그런 게 무시를 못 하거든요, 농가에서는. 그래서 그 하루 이틀 싸움이 굉장히 나중에 이제 물건에 내가 이제 수확량이 그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밭을 안 놀리는 게 최고 중요하죠. 거기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 양자비료 쓰신 이후에 아까 그 미생물 자재, 영양제도 쓰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요 밭을 기준으로 언제 이렇게 넣어주시고 언제 넣어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각자 이제 사람들이 틀린데 네. 어차피 병충해를 예방할 때 네. 병충해를 예방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같이 타는 거죠. 그 이것 따로가 아니라 그 양자 그 미생물 같은 거. 미생물이나 그 영양제 같은 거를 같이 투여를 하고 여기다 모든 그러니까 충제, 균제를 다 섞어도 네네. 괜찮아요? 네, 괜찮으니까. 그래서 아, 한 번에 섞어 써도 괜찮아요? 네, 한 번에 아. 그냥 투여하는 거. 그거를 따로 하면은 실적으로 여러 번 일이 네, 되고. 약 주는 것도 굉장히 시간 싸움이 커요. 근데 한 번에 그냥 투여 끝내는 거죠, 한 번에. 그럼 한 번만 쓰세요? 아니죠. 그걸 이제 출하할 때까지는 뭐 4번 정도 소독을 보통 4번, 5번은 하죠. 아, 네. 그럼 뭐 한 열흘 정도? 일주일 열흘 간격으로 한 네. 번씩 쓰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출하하기 한 20일 정도에는 이제 모든 약을 다 끊어야죠. 아, 네. 그때부터. 안 그래도 시금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딴밭 가지만 이게 오고로그라는 응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 네. 저희는-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 오고로그라는 게 거짓없죠. 아, 그러니까 입이 좀 비교적 네. 광택도 있고 매끈하게 네, 이렇게 똑같이 되는 것 올라오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아기 때 춘제 방제만 잘하면은 그 응애나 총체 피해가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총체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거든요, 농가들마다. 아, 그래요? 올해 벌레가 유독 많았어요. 딴 해에 비해서. 아, 네. 근데 뭐 그리고 양자 모르겠어요. 양자는 또 저게 들어있잖아요. 유황, 아, 네. 황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벌레 살균, 살충에 네. 좀 도움이 되는. 벌레가 좀 그걸 쓰고 나서 황성분 때문에 얼핏 듣기는 황이 있으면은 벌레가 좀 기피를 한다는 말은 들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황성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벌레가 딴 밭에 비해서 딴 농가에 아, 주변에 이제 다른 네, 작물 딴 같은 농가에 일 하시는 비해서 농가분들. 네. 저희가 병충해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섞어서 쓰시다 그러셨잖아요. 4-5번 정도. 그때 뭐 비율? 희석비? 그거는 이제 이런 거. 그 성장 속도마다 조금씩 틀려요. 아, 그래요? 왜냐면 똑같이 100으로 줄 수가 없거든요. 얘네가 이제 어릴 땐 좀 더 약하게. 약하게. 그다음에 크면 좀 클수록 농도를 조금 높이시고. 농도 아, 줘야죠. 네. 거기에 이제 성장 속도에 맞게끔 영양제도 100을 탈 건지 150을 탈 건지 200을 탈 건지 거기에 이제 내가 내 물건을 보고 아, 네네. 거기에 맞게끔 이제 더 주고 끊고 하는 거죠. 그럼 보통 이제 살균, 살충하는 이제 그런 약재를 쓰시면서 그거랑 섞어서 이제 올인원 미생물이랑 네, 한 그다음에 번에. 이제 영양제도 같이 쓰시는 네. 4가지 정도, 서너 가지를 이제 한 번에 네, 섞어 한 번에 쓰시는 그냥 거예요. 투여하는 거예요. 쑥갓도 이렇게 하세요. 네, 슈가도 똑같아요. 아, 저는 전 작물이 다 똑같아요. 아, 네. 약 주는 방법, 비료 주는 방법 그게 다 똑같아요. 계절에 따라서 뭐 양자비료 살포량이 달라지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냥 심기 전에 작물이 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아, 네네. 그게 바뀌는 거죠. 작물에 따라서. 쑥갓이랑 시금치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겠네요. 비슷하게 나와요. 얼갈이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들어가나요? 덜 넣죠. 아, 얼갈이. 덜 넣네요. 얼갈이는 어차피 그렇게 땅심이 안 좋아도 잘 자라니까. 아,